안녕하십니까. 4년의 세 번째 편 진행을 함께하게 된 MC 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멘토님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16학번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17학번 김시원입니다. 저희가 소개하게 될 의료학과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료학과는 디자인, 소재, 마케팅 등 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생활과학대학 소속 학과입니다. 본인이 옷을 정말 좋아하시고 의류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학과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학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학과로 혹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디자이너 아시나요? 네, 그 스컬 디자인, 해골 디자인으로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의 디자인 관련된 책을 보고 감명을 깊이 받아서 나도 저런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원 멘토님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 취향에 따라서 제 옷을 고르고 또 이제 다양한 옷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인생의 관심사가 온통 옷인 거예요. 그리고 옷 고르는 것도 정말 즐거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 직업으로 삼고 의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의류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본인들이 갖고 계시던 관심사에 맞춰서 학과를 결정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진학을 할 때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나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도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네, 이제 흔히들 수시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수시 일반 전형이 어떻게 되죠? 일단 학생부 자소서랑 내신, 교과, 그리고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럼 의료학과를 목표로 두고 뚜렷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입시를 위해서 준비한 이제 본인만의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부터 네. 얘기하자면 과학 동아리장도 했었고 그리고 스포츠 클럽에서 농구 주장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중요했던 게 독서였던 것 같은데요. 진로와 관련된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그리고 그거를 독서 기록부에 기록을 남겨서 면접을 볼 때나 자소서를 쓸 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래에 어떻게 보면 패션왕을 꿈꾸는 의료학과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읽으셨던 책들 중에 딱 한 권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던 게 그 개한이의 좋아 보여라는 책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원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학교 체육복 공모전에 이제 제 디자인을 출품하게 됐고요. 또 산업 디자인과를 준비하는 친구랑 같이 소방 안전도구 공모전에 저희 디자인을 출품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로 디자인 학원을 다녔거나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저 유튜브에서 튜토리얼 같은 걸 보면서 제 멋대로 익혀서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좀 어디 내놓으면 부끄러울 수준의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제가 디자인을 잘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의 제 노력과 옷에 대한 관심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고요. 저의 도전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내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공모전 출품을 통해 옷과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던 게 조금은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아무래도 저번 미래자동차 학과와 마찬가지로 수시를 지원하려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우리 멘토님들 내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총합해서 제가 2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자유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원님께서는 저도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런 내신도 물론 많이 보지만은 그런 학생부에서 본인 진로에 관한 노력이나 그런 탐구적인 자세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관심사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학과에서 의료학과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성적을 맞춰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학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점수 맞춰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전과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전과를 하더라도 만족을 하면서 전과를 하시기 때문에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료학과는 문과, 이과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문이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문이과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자연계 학생을 최소 5명 이상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동기들 중에 이과가 3명 그리고 나머지 27명이 전부 문과였습니다. 아 근데 이 제도가 시행된 게 저희 때부터인데요. 네. 네. 저희 때는 이제 정시 모집 인원 10명 중에서 6명, 7명 그 정도가 이과였던 것 같습니다. 16학번 상현님까지는 총 30명 중에 3명이 자연계 학생이었고 또 17학번이신 시원님 동기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최소 5명 이상 뽑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네. 6명이 네, 30명 중에 6명이 아, 자연계 그리고 학생. 이제 수시 모집 중에서도 이과 전형 학생이 있어가지고 네. 약 한 3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수시로 입학하셨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시로 합격하신 분들 정보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체로 388점에서 390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렀을 때는 정시 모집 인원의 50% 이내를 문과로 뽑는데요. 근데 추가 합격 시에는 이제 이런 제한이 없어요. 표준 점수가 높은 문과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이제 최초합을 많이 노리시고요. 또 문과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통 3, 4개 정도 틀리신다고 하네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를 받기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합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거죠. 어떤 경우든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네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들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스케줄러와 타이머를 항상 갖고 다녔습니다. 한 달이 시작할 때 한 달 동안 할 일, 일주일 동안 할 일, 하루에 할 일 모두 미리 기록하고 정해놓고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타이머로 시간 확인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낮잠 최대한 안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농구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적은 올리는 것보다 유지하고 내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다 보니까 떨어진 애들 많이 봤고 그리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목표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옷도 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공부할 때 되게 효율을 중요시했거든요.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저는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를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아는 거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현 멘토님 같은 경우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조금 더 성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나도 놀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이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택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맞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학과가 생활과학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학생들을 이렇게 일정 비율로 뽑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케팅은 해당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옷을 만들 때 그리고 섬유를 공부할 때 이과적인 성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옷은 2D인 플랫 패턴으로 시작이 되고 3D인 인체에 맞게끔 옷을 만드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공간학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섬유를 공부할 때는 화학, 생명과학 계열의 섬유가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럼 이런 2D를 3D로 구현을 하기 위한 공감각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이과적인 마인드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을 뽑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지만 네. 문과라고도 전혀 디자인- 문제가 되는 네, 건 네. 아니고요. 네, 그럼 이런 이과적인 사고 말고도 의료학과 하면 패션 디자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진학을 할 때 미술 실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 학교에 일러스트랑 드로잉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옷도 디자인 구상은 모두 그림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미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디자인을 옷으로 구현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 실력이 없어도 성공한 디자이너는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원님은 이런 미술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상은 누나 말씀대로 미술 수업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미술을 잘한다면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이제 되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대학 와서 하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똥손이었는데 그런데 가끔씩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게 제가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서울대학교 의료학과에 입학을 하면 똥손이 금손이 되는 그런 신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네, 거죠.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1부에서 입시와 멘토들의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저희 4년 영상 참고하셔서 수험생분들 입시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올라올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년에서는 어떤 학과가 소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연고TV 커뮤니티 사이트인 연결고리 4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